안녕하세요. 최유나 최여정의 문발살롱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이 작품은 동명의 베스트셀러를 원작으로 그쵸. 한 뭐 이런 시리즈나 영화 되게 많잖아요. 어떠세요? 원작부터 보세요? 아니면 뭐 시리즈 먼저 보고 다시 역주행하시는 편이세요? 저는 일단 뭐 영화를 보고 꼭 뭐 이게 너무 재밌어서 원작을 보고 싶다 이런 거보다 음. 저는 일단 모든 매체는 일단 글로 읽어야 좀 속 시원한 것 같아요. 아날로그. 완전 아날로그죠. 텍스트주의자. 네, 맞아요. 그렇군요. 어떠세요? 저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아요. 음, 저 같은 경우는 먼저 시리즈를 쭉 읽고 나서 음, 읽고 나니까 더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요새 뭐 지금 뭐 넷플릭스나 이렇게 OTT가 음,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 OTT 자체 그 오리지널 음, 시리즈도 굉장히 많아지고 컨텐츠가 진짜 다양해지니까 맞아요. 아마 이야기의 소재거리가 다 고갈이 돼서 이런 원작을 음, 바탕으로 한 각색된 이야기들도 또 굉장히 많아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니까 OTT의 드라마의 대본을 쓴다기보다 뭐 물론 음, 그런 작품도 음, 음, 있는데 기존에 있던 소설이나 원작 책을 바탕으로 각색한 음, 컨텐츠들이 음,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오늘 소개할 작품들도 맞아요. 원작이 있는 음, 작품들이 어떻게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졌는지 흥미로운 작품들 각각 음, 한 편씩 먼저 준비를 소개를 했죠. 해보도록 요즘에 할게요. 진짜 출판사들이 상당한 수입을 다 이 판권 파는 곳으로 그럴 것 확보하고 같아요.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막 그 웹툰 시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이제 음, 판권 파는 형태로 음, 많이 재편이 되고 있다. 뭐 그런 음, 얘기도 들리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정말 사전에 상의하지 음. 않고 내가 진짜 재밌게 봤던 맞아. 원작과 넷플릭스 시리즈 이렇게 골라왔습니다. 그런데 네. 상의 안 했는데 하나도 겹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하나씩 소개를 좀 해볼까요? 먼저 좀 들려주세요. 네, 궁금합니다. 네. 오늘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요 작품이에요. 어너오소독스 밖으로 나온 아이라는 원작 소설? 소설은 아니고요. 음, 이거는 1986년생인 이 네. 데버라 펠트먼이라는 오, 이 여성이 네. 실제로 자기의 삶을 다 기록한 에세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군요. 2020년에 이 책이 쓰여지고 이제 넷플릭스에서 4부작 시리즈로 만들어졌어요. 에미상의 수상 후보 8개 부분에 올라가서 최우수 감독상까지 받게 됐고 이 책 자체가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네. 저 사실 이 책 보기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왜요? 그냥 일단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자면 네. 이 여성이 저도 이 책을 통해서 알게 됐는데 우리가 보통 뉴욕이라고 하면 자유의 음. 어떤 자유와 뭐 마음껏 뭔가 꿈을 펼칠 수 있는 네, 그런 상징적인 그렇죠. 도시로 생각이 맞아요. 되잖아요. 네. 근데 그 뉴욕이라는 도시 안에 음. 초정통파 어. 유대교 공동체인 하시딕 아, 공동체라는 어, 굉장히 폐쇄된 사회가 있어요. 근데 네네네. 밖에만 나가도 그 뉴욕의 거리에는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다양한 삶이 펼쳐지는데 이들은 그 네. 모든 것에서 다 가로막고 차단당한, 차단당하고 네. 폐쇄된 삶을 꾸리는데 물론 그 안에서 가장 희생자는 여성일 음.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네. 여기에 이제 몇 가지 되게 굉장히 엄격한 교리들이 있는데 여성에 네. 대한 네. 음, 제일 크게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어찌됐든 홀로코스트로 유대교 음.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학살을 당했잖아요. 그쵸. 약 600만 명 정도로 추산이 되는데 그 600만 명의 그 이미 죽은 음. 사람들을 대체하기 위해서 여성의 삶의 목적은 아이를 낳아야 되는 재생산만, 거예요. 예. 출산만 강요를 하게 되고 네. 이 교리 안에서 여성은 실제로 그러니까 10대 이후 그러니까 17살에서 19살에 결혼을 해야 되고 뭔가 미드소마 그때부터 같아. 네. 그래서 저 이거 너무 미드소마 무서운 같아. 거예요. 이게 네네네. 뭔가 소설의 이야기가 아니라 음, 그 뉴욕이라는 곳에서 이런 공동체가 싫어. 실제로 꾸려지고 그게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아무리 차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열려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스스로 이 삶을 선택했기 때문에 음. 모든 유혹에서도 자기들은 스스로 그 차단을 당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핸드폰도 쓸 수 없어요. 네. 또 남편에 대한 음. 복종이 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어,
어떤 유혹의 기제가 되는 그거를 이제 가장 상징적인 거를 여성의 긴 머리로 보거든요. 그래서 네. 머리를 삭발을 해야 돼요. 결혼을 어머. 하면 삭발을 하고 이제 주건을 쓰고 네. 이제 이런 식으로 굉장히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인 그리고 굉장히 폐쇄된 사회 안에서 모든 거를 다 배제시키고 여성은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만 삶을 살아가게 하고 그렇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독서를 금지해요. 독살? 네네. 독서. 책을 독서 읽는 것을. 금지. 네네. 아, 왜냐하면 네. 그렇게 되면 네. 다른 정체성을 찾을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쵸. 인간이라는 새로운 것이. 세상을 그쵸. 보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제가 읽다가 이 데보라 펠트먼이 이렇게 결국에는 그 유대계 공동체를 탈출한 여성이에요. 어떻게 탈출했어요? 그래서 이게 넷플릭스에서 제목이 그리고 베를린에서라는 제목으로 바뀌어서 드라마가 네. 만들어지는데 네네. 탈출 과정이 굉장히 긴박하게 그려져요. 본인의 그 피아노 선생님이 있었는데 네. 피아노 선생님이 다 그 여권이랑 이런 것들을 아주 비밀스럽게 다 만들어서 네. 얘를 탈출을 시켜요. 이 여성을. 그리고 마침 그때 아들을 임신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그 베를린에서 지금 제2의 삶을 살고 있고 자기의 그렇구나. 공동체의 이런 믿기지 않은 이야기들을 네. 이렇게 책으로 써서 발표를 하고 이런 여성의 삶이 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하나 제가 이제 느낀 것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지금도 이런 사회가 있단 말인가? 그러니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또 하나 그 모성애라는 게 정말 대단하구나. 그 아이를 그 폐쇄된 사회 안에서 또다시 이렇게 반복적으로 살게 할 수는 없다라는 게 아마 이 여성에겐 굉장히 큰 용기를 갖게 했던 동기였던 것 같아요. 그 공동체에서 그래도 탈출하고자 마음먹은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데 엄마가 탈출을 했어요. 이 작가의 실제 엄마가 작가의 엄마가 실제로 그렇구나. 아이를 두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펠트먼은 자라는 내내 엄마한테 버려졌다라는 어렸을 때는 그런 감정들에 휩싸이지만 이제 좀 성인이 되면서 엄마에게 굉장히 어떤 이해하는 포인트가 되죠. 같은 여성으로서 이 사회에 살 수가 없구나. 네. 그리고 엄마가 실제로 베를린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마 이 펠트먼에게는 엄마라는 롤 모델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탈출까지 하게 된 그렇구나. 동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서 지금도 펠트먼에 대해서 굉장히 네. 위협을 하고 나가서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마 밝혀지지 않았으면 하는 이야기들일 그렇죠. 테고 그리고 이 안에 공동체에 있는 사람에게도 계속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 자극이 오면 우리가 잘못됐나? 그럼 나는 밖의 세상이 궁금한데 그쵸. 이럴 수밖에 없을 텐데 맞아요. 이걸 다 동요하게 차단해야 되죠.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아마 내부에서는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군요. 네, 네. 우리나라 같았으면은 출판 금지 가처분 이런 거 맞아요. 그거가 하고도 남았죠. 하고도 남죠. 막 네. 엄청 지지부진하게 끌다 그렇죠. 결국에 원고는 못 나오고 막 이랬을 텐데 맞아요. 그래도 뉴욕이 자유의 도시긴 한가 그러니까요. 봅니다. 네. 저도 되게 어떻게 보면 되게 유사한 책이 그러니까요. 됐어요. 이 책 같은 경우도 아들을 위해서 아들에게 내가 살았던 그 삶을 고스란히 답습하게 맞아요. 하고 싶지 네, 않은 네. 것이 계기가 되었잖아요. 비슷한데 이 책 같은 경우는 한 20대 여성이 하룻밤 아니지. 꽤 이렇게 사귀었던 남자와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아기를 낳으면서 원치 않았던 임신인데 그렇죠. 원치 어. 않았던 임신인 거죠. 근데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하면서 이제 비혼모가 된 거죠.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섞여 있는데 이 비혼모라는 것을 저는 여갑으로 출입을 했었기 때문에 보면은 뭐 비혼모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너무나 많고 저도 되게 추상화해서 생각을 했어요. 되게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이 비혼모가 겪는 노동을 해야 하는데 양육도 혼자 해야 하는 그쵸. 진짜 정말 혼자에게 너무 많은 역할이 부여되는 이 삶 이런 것들을 처음 이 책을 통해서 들여다보게 된 것 같아요. 어느 나라 여성이에요? 미국 여성인데 아. 미국의 이제 백인 여성이고요. 그리고 지금은 한 30대 초반 임신을 했을 때는 28살이었어요. 이것도 적은 나이는 아니었네. 적은 나이는 아닌데 뭐 그렇죠. 근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넷플릭스에서 뭔가 시리즈화를 한다면 소설을 할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에세이예요. 그래서 본인의 수필, 이야기를. 본인의 이야기를 시리즈화해서 저는 또 약간 소설을 각색하는 것보다 음, 실화의 바탕을 둔 이걸 되게 저도 좋아해요. 좋아요. 실화야? 이걸 되게 맞아요. 좋아해가지고 예. 실화 바탕을 둔 걸 좋아해서 이 책을 이제 골랐는데 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되게 꿈이 있었어요. 글쓰기를 되게 아, 좋아했고 네, 네. 작가가 되고 싶어서 나는 음, 웨이트리스로 일을 하지만 언젠가는 작가가 될 거야라는 꿈을 갖고 살아가는 여성이었는데 아이가 생기고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 인생이 딱 이제 경로 이탈을 하게 되는 거죠. 공통점이 있네요. 그죠. 펠트먼도 네. 늘 그 독서가 금기된 그 공동체 안에서 몰래 숨어서 책도 보고 혼자 글을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게 맞아. 얼마나 큰 무기인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드네요. 맞아요. 글을 쓸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그러고 이 글쓰기라는 게 진짜 그러니까 인생이 내 뜻대로 원래 안 안 되기는 되죠. 하지만 예. 너무 내가 예상한 방향과 다른 방향으로 나갈 때 이 조정하는 기능을 어, 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책을 음, 보니까. 사실 이 저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청소일밖에 없었어요. 이제 음, 이 원제가 메이드거든요. 메이드. 조용한 아, 희망으로 문학동네는 번역을 했지만 음. 메이드라고 되어 있고 넷플릭스에서도 원제는 메이드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청소일밖에 없는 그럼 거죠. 넷플릭스 드라마의 한국 음. 제목은 똑같아요? 일단 한국 제목은 조용한 희망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 가로치고 이제 메이드 이렇게 메이드. 되어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청소 일을 하는 거죠.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그동안.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 진짜 얼마나 네, 엄청난 아이도 오물과 이런 것들을 다 그러니까요. 치워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수급자가 되는 경험을 하는 건데 이 수급자가 된다는 것이 되게 막연하게 생각하면 자존심 상하겠다인데 이게 되게 일상적인 거예요. 예컨대 뭐 마트에 가서 양파링을 산다. 그러면 무슨 수급자가 양파링을 사?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자를 왜 사 먹을 수 먹어? 없는 사치. 사치인 거야. 그리고 예. 막 자기 친구들 한때는 함께 막 페이스북도 하고 이랬던 자기 친구들이 막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뭐 수급자 너네는 뭐 국가에 고마워하지 않아도 돼.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우월감을 느끼는 그런 멘트들을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되게 정말 시시때때로 이 비혼모로 산다는 것, 또 수급자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이 혐오적인 시선에 그러니까. 시시때때로 노출되는 거고, 그러니까 가난하면 보통 불편하다는 것은 알잖아요. 근데 가난이 되게 감시와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저자 같은 경우도 자기 집에서 살려면 그냥 불시에 방문을 하는 거예요. 당국이. 그래서 오줌 검사를, 소변 검사를 하는 거예요. 마약 하는지 보려고. 그러니까 그거를 다 그냥 억셉트 해야 되는 건 거죠. 그런 일들에 시시때때로 이제 마주하면서 이 미국에서 노동한다는 것, 또 미국에서 수급자로 산다는 것, 또 이 수급자의 삶을 탈피하는 것이 이 제도권 하에서 가능한 것인가에 대해서 되게 치열하게 고민을 해서 글을 쓰고 있는데 너무 재밌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아기가 나오면 귀엽잖아요. 또 외국 애기 또 귀엽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는 이제 그 아기의 천진난만한 귀여움 같은 것이 글로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그 시리즈를 보면은 그 아이가 너무 귀여워요. 그러니까 그걸로도 이렇게 볼 동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되게 이게 총 10화가 기네요. 길어요. 네. 긴데 잘 만들었어요. 되게 잘 만들었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이걸 제작한 사람이 마고 로비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고 로비가 약간 이런 문제에 관심이 많다고 그러니까요. 하더라고요. 네. 엔딩은 어떻게 돼요? 엔딩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막 엄청난 엔딩이 있진 않아요. 이 책을 써가지고 막 엄청난 작가가 되어서 사회활동가가 되어서 이런 것들 뭔가 기대하게 되잖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결국에 이 저자는 다른 분들과 달랐던 점이 결국에 학업을 끝까지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기 키우면서 청소일 하면서도 계속해서 온라인 인간 같은 걸 들어서 계속해서 학점을 따왔고, 그리고 자신이 정말로 원하던 몬테나 대학이 되게 문예창작과로 유명하대요. 근데 거기에 편입을 해가지고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공부를 해나가고 글쓰기 활동을 해나가는 그런 걸로 그냥 끝이 나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틱한 성공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지만 애도 이제 조금씩 크잖아요. 그러면 애랑도 말도 통하고 그래서 맨 마지막 씬은 둘이 같이 이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되게 막막하고 여기는 우리 애가 못 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그 산을 애기도
너무 씩씩하게 올라가고 이 주인공도 너무 씩씩하게 잘 올라간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 우리 결국에 해낸 것 같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끝나는 게 이제 마지막 씬인데 감동적이네요. 되게 뭔가 감동적이에요. 아이의 어, 성장과 함께 어 나도 내 맞아요. 삶도 같이 맞아요. 성장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릴 때 완전 있잖아요. 정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럴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별게 없잖아요. 음, 그럴 때 진짜 해야 하는 거는 글쓰기다. 라는 생각이 음, 저는 되게 크게 들었던 작품이었어요. 음. 네. 어떻게 또 얘기를 하다 보니 음, 각각 그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그 네, 엄마의 어떤 맞아요. 모성애와 또 그 네, 아이에게 내 삶을 반복해서 음, 물려주지 않으려는 그런 맞아. 마음들, 그리고 맞아요. 얘기한 대로 둘 다 싫어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두 싫어하죠. 여성 다 음,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에 대한 음, 열망이 굉장히 컸던 맞아요. 사람들이구나. 또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그래도 돌릴 수 있다 이런 약간 희망을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러네요. 조용한 희망이라고 붙인 것 같아요. 한국판 음. 제목을. 네네. 오늘은 원작이 있는 넷플릭스나 영화, 뭐 콘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각자 한 편씩 추천을 좀 해봤는데요. 그 콘텐츠를 즐기는 방식은 되게 다 다르잖아요. 작가님이 즐기는 방식을 오늘 들으니까 저도 한번 무조건 다 텍스트로 먼저 읽어보고 시리즈를 음. 보는 방식으로 한번 시도해봐야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저는 일단 저에게는 아날로그인 책이 좋습니다. 아, 네네. 그렇군요. 저는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볼 만한 콘텐츠가 따로 있기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당연히. 맞아요. 우리가 콘텐츠를 더 풍성하게 즐기기 위해서 때로는 텍스트로, 또 때로는 이미지로, 또 때로는 영상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는 거 되게 좋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오늘 문발 살롱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